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저렴한 주택은 항상 의심을 해야 한다. 아내와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생기고 커가며 좁은 집에 고민하던 찰나 주택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서 아내와 함께 집을 보러 갔습니다. 작은 주택이었지만 마당도 있고 아이에게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저렴하면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부동산 직원분께서는 당연히 이야기를 안 해주실 거라 생각해서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로 보이시는 분이 집에서 나오시기에 저희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혹여나 집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사람이 좋아 보이는 웃음을 내보이시며 여기 도시락 멀어서 저렴한 거라고 했죠. 이 집을 짓기 전에 텃밭으로 쓰던 건데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집으로 이사 오는 거면 저녁 한 끼 대접한다고 놀러 오시라고도 하셨죠. 그렇게 아주머니의 친절한 모습에 이웃도 좋은 것 같아 아내와 상의 후 집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걱정했던 게 무색할 만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흙장난을 치고 있는데 곰인형을 하나 발견했다며 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 정말 곰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했어요. 흙 속에 파묻혀 있었던 곰인형 치고는 굉장히 깨끗한 편이었고 얼마 전에 묻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이한테 만지지 말라고 하며 제가 곰인형을 잡았는데 기가 났습니다. 일단 지혈을 하고 곰인형을 열어보니 곰인형 안에는 유리 조각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일단 휴지통에 버린 후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는데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수상한 사람 못 보셨어요? 저희 아이가 흙장난하다가 곰인형을 발견했는데 혹시 수상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버린 건가 해서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답했죠. 그런 사람 못 봤는데 애기는 안 다쳤고 저는 그 이후 얼른 이사 갔습니다. 그날 저는 아주머니한테 곰인형에 뭐가 들었는지는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 깨끗한 자취방. 저는 지금 대학을 다니며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원룸에서 혼자서 자취를 하는데 아주 깔끔하고 시설도 좋은 자취방입니다. 느낌이 좋아서 안심하고 계약을 했어요. 자취방의 구조는 현관문이 있고 들어오자마자 부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엌과 방 사이에 유리 미닫이 문이 있고요. 저는 그때 몸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야행성 습관을 버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원래라면 깨 있었을 새벽 2시에 이미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한참을 자던 저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깨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쾅쾅 하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작게 똑똑 하는 소리였죠. 현관문에 힘을 전해주지 않은 채 노크를 하는데 너무나도 작은 똑똑 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매일 새벽 그 소리는 들려왔습니다. 처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노크랑 박자가 항상 너무 똑같게 일치했습니다. 노크 소리는 매번 현관문에서 났습니다. 항상 자다가 반쯤 깨서 듣는 소리기에 짜증이 나서 하루는 확인해 보기로 맘먹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두드리는 소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도둑이 들어오려고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것 아닌가도 생각했거든요. 잠에서 깨서 몽롱한 상태로 저는 식칼을 하나 꺼내든 뒤 슬쩍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둠뿐인 복도.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는 복도의 침묵만이 저를 반겨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자다 깼기 때문에 너무 졸렸고 잘못 들었나 싶어 바로 방으로 들어와 다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소리가 안 들리니 일단 잘 됐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의 노크가 사라진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다시 노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현관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리 미닫이 문이었습니다. 부엌과 방을 가로막는 그 유리 미닫이 문 말입니다. 똑똑이라기보단 너무 힘이 없는 노크 소리는
콩콩에 가까운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노크.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왜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 들리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현관문에서 노크를 했던 그 무언가는 제가 문을 열었을 때 들어왔던 거겠죠. 그리고 며칠 전 부모님이 제 자취방에 오셔서 주무셨을 때 덥다는 이유로 그 유리 미닫이 문을 열고 주무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위에 눌리셨고 이상한 여자가 부엌에서 스르르 다가오더니 어머니 배 위에 엎드려 누워 이상한 말을 속삭이는 걸 봤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비 오는 날 아파트의 귀신. 비가 수없이 내리던 어느 날 뭔가 잘못된 건지 건물이 정전되었습니다. 그렇게 학원 수업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집은 조금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아파트 문 중간에 동그란 유리 같은 거 아시죠? 안에서 보면 밖에 누가 왔는지 알 수 있는 조그만 부분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유리질이 안 좋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밖에서도 아니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그 유리 있는 문이 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 층에는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이 난 복도 끝쪽에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살게 되는 사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 달 이상을 견디지 못해 이사를 가곤 했습니다. 결국 그 이후로 그 집은 호수도 떼버리고 아예 없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날따라 학원에서 일찍 끝나서 기분이 좋아서 들떴던 건지 그 집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얼른 문만 열었다가 닫아볼 심산으로 문을 열었지만 당연히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유리로 집 안을 들여다보는데 유리 반대쪽에다가 뭘 붙여놨는지 새빨간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 일은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말에 엄마의 심부름을 하고선 집으로 오고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 집에 그렇게 귀신이 나와서 아파트 관리비로 굿을 한다더라고요. 그 집에 있던 여자가 강도한테 눈이 찔려서 죽어서 그런지 귀신의 눈이 그렇게 새빨갛다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시는 그 집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날 봤던 유리 속 빨갛던 모습은 어쩌면 그 귀신과 눈이 마주쳤던 걸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